네, 안녕하십니까. 슈팅마스터입니다. 오늘 5월 29일,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 역시나 미중 갈등으로 인한 우려감하고 또 금요일 장이었기 때문에 주말에 돌발 악재에 대비한 또 차익 실현 매물 출현이 됐고 또 전일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이루어지면서 장중 변동성을 크게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대응들은 잘 하셨나요? 오늘 저도 관망하는 전략으로 좀 기존 보유 종목들이 장중에 좀 급등하거나 반등하는 구간에서 일부 현금화를 진행하면서 6월 매매를 준비하는 그런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를 좀 먼저 하고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보면서 관련주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종합 차트고요. 코스피는 오늘 2029.60포인트, 그래서 플러스 0.05% 상승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713.68포인트, 플러스 0.7% 상승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자면 3분봉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오늘 출발입니다. 여기가 오늘 시가고요. 오늘 시가에서 개파락 출발을 해서 장 초반 1%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장 초반에 좀 크게 많이 뺐어요. 여기까지 1.12%까지, 그래서 2006포인트까지 밀렸다가 10시 이후에 반등한 이후에 다시 좀 조정, 여기 이후에 반등을 살짝 보여줬다가 다시 일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세를 좀 늘리면서, 그러니까 매도를 좀 줄였던 거죠. 매도를 좀 줄이면서 상승 전환을 했으나 굉장히 좀 크게 상승 전환을 했어요. 그랬다가 또 마지막에 장 막판 동시호가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강보합 마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자면 오늘도 5일선 지지를 잘 받으면서 2029포인트 여기서 마감이 된 상태고요. 아직까지 뭐 미중 갈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장중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좀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요 부분 1980선까지도 좀 밀릴 수 있다 염두를 해 놓으시고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장 후반에 좀 들어 올려주면서 0.7% 상승 마감을 한 상태고요. 오늘도 11선 이탈을 했지만, 장중에 이탈을 했지만 바로 지지를 받으면서 종가 고가 부분에서 마감하면서 11선 위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봉상으로 좀 보자면 아침에 여기 마찬가지로 개파락해서 출발을 했고요. 여기서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바로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좀 급격하게 이렇게 폭포수 같은 급격한 하락이 나왔고, 장중에 700포인트가 무너질 뻔 했습니다. 1.77%까지 하락을 진행을 했으나 또 바로 반등이 나왔고요. 이후 보합권 등락을 보이면서 진행이 되다가 장 후반에 외국인들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좀 살펴보면요. 수급상으로는 코스피 지수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900억 순매수를 진행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2000억이라는 강한 매도를 보였고 기관은 좀 관망세를 보이면서 약 211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000억을 매도를 했고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1691억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마찬가지로 관망세를 보이면서 454억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서 좀 내려갔어요. 환율이 어제는 1240원 선을 웃돌면서 좀 불안감을 조성을 했는데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1238원 정도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오늘 야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발표하겠다라고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말간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다음 주 월요일 장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양시장 흐름 체크를 해 드렸고요.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특별한 뭐 돌발 이슈라든지 돌발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없었는데, 전일에 이어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을 하면서 어제 저희가 장 마감하고 4시 이후에 그 결과가 나왔죠. 단 한 표, 정말 완벽하게 만장일치가 되면 좀 눈치가 보였나봐요. 한 표는 반대표가 나오면서 나머지 전부 다 동의, 찬성을 하면서 가결이 된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오늘 밤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또 강경한 대응책이 나올 거다,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중 분쟁 관련해서 수혜주들이 오늘 또한 상승을 좀 보였고요. 관련주로는 이제 사료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현대사료라든지 한일사료, 이런 부분들이 아침에 좀 움직였습니다. 현대사료 아침에 장 초반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여기까지 10% 정도까지 급등한 이후에 바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좀 하락한 건 아니지만 상승폭 반납하면서 7% 종가에 마감을 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한일사료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대장주를 따라가면서 장 초반에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모습, 그래서 2085원 정도까지 상승한 이후에 다시 상승폭 반납하면서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가로 지금 7% 정도 2010원에 마감이 됐고요. 시간 외로는 지금 7%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2165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료 관련주들이 좀 나왔고, 오늘 좀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거는 정치 이슈밖에 없었습니다. 정치권에서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선 후보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기존 보수 진영에서 대권 후보로 나왔던 또 본인을 포함한 정치인들은 이미 검증이 다 끝났는데 다음 대선에 뭐하러 또 나오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에 나왔던 뭐 유승민 의원, 홍준표 의원 등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겨냥한 그런 멘트를 날렸죠.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새로운 대권 후보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에 좀 반응을 하면서 홍정욱 전 의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과 또 그런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홍정욱 관련주로는 대표적인 게 대장주가 KNN입니다. KNN이 지금 홍정욱 전 의원이 오너로 있죠. 그렇죠. 오너로 있는 방송국입니다. KNN 방송국.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29.69%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 이등주격으로는 한국프렌즈가 있었죠. 한국프렌즈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장중에 28.1%까지 상승을 했다가 일부 좀 상승 반납하면서 21.4%, 그리고 고려산업, 오늘 고려산업이 좀 강했습니다. 고려산업도 상한가 마감을 했죠. 상한가 마감을 했고 29.94%, 거래 대금도 1,500억 정도 근래에 들어서 좀 많이 들어온 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리를 보면 이렇게 상단 부분이지만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구간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요 고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이 좀 됩니다. KNN도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 조정하면서 거래량이 빠져나간 게 거의 없죠. 빠져나간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런 박스권을 오늘 강하게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돌파했기 때문에 2천억 정도가 터졌네요. 거래대금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여기 요 4월 28일 날 시가 1,540원 정도를 지지하는 모양새가 나오면 일봉상으로 여기에서도 또 지지저항으로 인한 매매를, 단기 매매를 또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윤석열 관련주도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윤석열을 치고 있네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가 약 1년 정도 남았죠. 그래서 모베이스 전자, 전형적인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장중에 15%, 15.9%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런 박스권을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돌파 시도를 했고, 하지만 돌파는 했다가 상승폭을 반납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많지 않습니다. 300억 정도, 310억 정도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슬리면 요 정도 거래 대금이죠. 한 600억 정도, 최소 500억 이상 600억 정도가 터지면 종가 기준으로도 충분히 2,520원 정도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오늘 좀 강했던 거는 서현이라는 종목이 윤석열 총장 관련 정치 테마주로 좀 엮여 있는 종목이고요. 장중에 26% 급등을 했다가 종가 부근에 또 장 후반에 좀 빠지면서 13% 종가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단기 박스권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래 대금이 좀 실리면 410억 정도 실렸는데 최소 800억 정도가 실리면 이런 강한 흐름이 나옵니다. 또 2월 4일날 상한가가 나왔던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하면 의미 있는 좀 거래가 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서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 파문으로 인해서 빠지면서 이제 보궐선거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거기서 유력한 후보로 또 거론되고 있는 김세연 전 의원 관련주들이 또 한번 강력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래 대장주가 DRB 동일이었는데요. DRB 동일은 오늘 장중에 12.54% 정도 급등을 했다가 6.7% 상승 마감을 한 상태예요. 요런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이슈가 나오면 만들어질 수 있다.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지가 않았어요. 80억이죠. 80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강하게 요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 반면에 동일 고무벨트가 좀 강한 상승을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였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 약손절권에서 좀 진행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하면서 현금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 거래 대금은 약 250억 정도밖에 안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흐름이 있을 때 470억, 370억에 비해서 약 절반 정도밖에 터지지 않아서 오늘 이거를 돌파를 못한 거예요. 사실 시장의 주목은 대권 주자 후보가 더 세겠죠. 당연히 시장 후보보다는 대권 주자 후보가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치 테마가 좀 형성이 되면서 동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지금 렘데시비르 긴급 사용 승인에 관련돼서 파미셀이 오늘 좀 많이 움직였어요. 파미셀이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좀 아픈 손가락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파미셀이 오늘 어떤 뉴스로 신고가를 돌파를 했냐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의료기술, 국책, 그리고 과기부가 참여한 이런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을 개발한다, 이런 뉴스들이 또 나왔고요. 또 렘데시비르가 긴급 사용 승인, 코로나 치료제로 긴급 사용이 승인됐다라는 이런 뉴스 보여드리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특별 수입에 나서면서 관련주인 파미셀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요날의 종가, 5월 4일의 종가 24,700원을 장중에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무려 9,200억, 약 1조 원에 가까운 거래 대금이 실렸고, 분봉상으로 보면 3분봉 돌파 매매 정확하게 제가 다 표시를 해놨죠. 24,700원이 일봉상의 요 라인이 일봉상의 저항 라인이었고요. 오늘 고가가 여기 25,150원,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할 때도 25,150원 돌파가 나왔을 때 아마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25,150원이 돌파가 된 자리가 바로 요 자리였죠. 요 봉이었습니다. 요 봉에서 돌파가 나왔고, 돌파된 봉이 3.4%, 그래서 약 75% 구간, 요 정도 25,600원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게 세력이 의도적으로 뺀 건지 아니면 이제 고가권이었기 때문에 3파동 연장파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는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지면서
저희는 약 손절권에서 좀 손절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 어디서 보고 있었냐면 요 자리에서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강하게 치고 쌍바닥을 만들고 여기를 돌파하는 요 봉 있죠? 2시 24분 봉에서 여기 조정이 나올 때 돌파가 나오기 전에 보고 있었는데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상승하면서 거래 대금도 실려서 올라가서 여기서 잡았던 거예요. 사실 여기서 잡았으면 바로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었겠죠. 여기 이런 쌍바닥 눌림목 매매를 진행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남는 매매였습니다. 자, 요 정도로 오늘 특별하게 테마를 구성한 부분으로는 정치 테마주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그리고 파미셀 같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렘데시비르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매매에 대해서 간단한 피드백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는 일단 한일사료가 첫 번째 매매가 진행이 됐을 겁니다. 한일사료 보시면 어제 종가에 추가 매수를 하면서 종가 동시호가에 추가 매수 신호를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종가가 여기였을 겁니다. 그렇죠? 1,900원대 1,890원, 어제 종가가 1,865원. 그래서 동시호가 때 추가 매수가 됐으면 1,985원 정도가 우리의 평단가였습니다. 1,985원 요 정도 되겠죠. 그렇죠? 요 정도 라인이 우리 평균 단가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출발하면서 좀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오면서 2020원에 절반 매도를 걸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늦었는지 여기까지 안 올라와 가지고 2,000원 선에서 일단 강보합권, 그쵸? 거의 본전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000원에서 현금화 했고, 그리고 조금 빠지는 모습이라서 1985원에서 보합권에서 전량 현금화 9시 53분이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그쵸? 여기서 1985원 요 라인에서 다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상승이 나오면서 2030원까지도 갔기 때문에 다 여기 보합권 이상 추가 매수 하신 분들은 보합권 이상에서 매도가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매도가 추가 매수 못 하신 분들은 제가 2140원 정도의 현금화 전략으로 매도 신호를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오늘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2140원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고 끝나면서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 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상승이 나오면 아침에 정리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YBM넷, 어제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어제 익절권이 나왔고 저희가 1,900원에 매수를 해서 1,9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수익권이 여기 표시를 해놨죠. 4.5% 정도까지 수익권이 나왔는데 제가 욕심을 좀 부리면서 매도를 안 했더니 역시나 좀 빠진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부분, 여기 무너진 돌파가 됐던 요 부분 9,960원 또 여기에서 소폭 조금 하락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아직까지 코로나 이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물론 요거는 국내 확진자로 인해서 등교 관련, 등교 지연 관련돼서 테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 이슈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폭씩 증가는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경제 재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뉴스 같은 거를 보시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굉장히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지금 뭐 휴가를 지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고 난다면 분명히 또 한번 2차 확진이 또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코로나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BM넷도 교육 관련해서 등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들어줄 이슈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좀 약손절권이라도 좀 반등해서 나오는 구간으로 좀 잡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일고무벨트 오늘 김세연 관련주로 오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아침에 좀 들어줬다가 아침에 이렇게 들어주면서 얼마까지 상승을 했냐 보시면 8,7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다가 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1시 넘어서
급등을 연출을 했습니다. 급등 연출하면서 9,44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움직이는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서 제가 9,450원, 9,450원을 제가 잡아놓은 이유가 아마 이 정도였을 거예요. 여기 꼬리 부분에서 여기가 9,48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는 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9,450원을 좀 드렸는데 딱 오늘 고가가 9,44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9,440원 한호가 차이로 매도가 되지 않아 가지고 내려올 때 일부 현금화를 하실 수 있게끔 9,100원에서 1시 36분에 1시 36분 요 정도 봉이겠죠? 이렇게 떨어질 때 1시 36분 여기군요. 9,100원 부근에서 1차 절반 매도 신호를 드렸고요. 또 추이를 보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길래 계속해서 살펴보다가 1시 48분 무렵에 여기 부근에서 8,990원에 걸으셔서 위로 올라가는 반등 구간에서 좀 전량 현금화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신호를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8,990원 약 9,000원 부근에서 저희가 매도를 했지만 여기에서 왜 이만큼 추가적인 상승분이 또 9,350원이면 우리 매수가 거의 근처인데 여기서 매도했으면은 손실 뭐 2, 3%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제가 매매를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리딩상으로 정말 1, 2초, 10초 상간에 움직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제가 알려드리지 않으면 그거를 대응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여기에서 꼬리에서 제가 올라가는 거 보고 꼬리에서 리딩을 드리면 분명 하락하는 구간에서 파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상승 반등이 나오는 구간 전에서 미리 걸어두고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받으시는 분들, 리딩 받으시는 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미셀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에서 일봉상에서도 돌파가 나왔고 24,700원 돌파가 나왔고 분봉상으로도 오늘 고점을 정확하게 돌파하는 그리고 거래량 또한 요 오늘 최고 거래 대금을 돌파하는 그런 봉이었기 때문에 25,600원 75%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고 손절은 24,700원 요 돌파가 나온 봉의 저가 기준으로 24,700원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 51분에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2시 51분이 여기였어요. 아래 꼬리를 다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24,700원 올라오면 반등 구간에서 매도하셔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손절이 나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25,600원에 24,700원 손절을 하셨으면 약 3.75% 반등 올라오는 구간에서 하셨으면 한 3% 정도 손실을 보셨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원칙적으로 그래도 매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쵸? 물론 일봉상으로는 제 원칙에 좀 어긋나는 매매였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3파동에서는 제가 매매를 거의 잘 안 하는데 첫 번째 파동이 나왔고 두 번째 파동이 나왔고 세 번째 파동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3파동상에서는 좀 매매를 하면 좀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렘데시비르 효과가 있었고 이슈가 좀 있었고 특별한 그런 거래 대금이 좀 실렸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요. 역시나 원칙을 어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장 점검 및 이슈 또 매매 체크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로써 5월달 매매 거래가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5월달에도 장 초반 중반 계속해서 뭐 손절 익절 나간 것들이 다 합쳐져서도 누적 수익률이 100%는 넘을 겁니다. 한 150% 정도 될 텐데요. 어제 오늘 좀 손절 나간 부분 감안해서도 거기에서 이제 매매가 100% 다 따라 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아마 현금도 부족하실 수가 있고 했기 때문에 근데 최소 50% 절반 정도 매매를 하셨더라도 꽤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하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저 또한 매매 기법도 알려드리고 또 최대한 체크를 하면서 종목들을 세밀하게 대응을 이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 단타반에 단기 전환된 종목들도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양약품은 아직 남으신 분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이어졌던 종목인데 42,200원에서 이어졌던 종목인데 다 그냥 매도를 하셨는지 매매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종목을 빼더라도 지금 나머지 종목 뭐 신신제약, 이화공영, 삼성출판사, 창해에탄올, 휴림로봇, 전파계지국, SGA솔루션즈, 카페24, SD생명공학, 신원 그리고 YBM넷, 한일사료 이렇게 종목들이 남아있는 종목들 제가 다 체크하면서 보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뭐
어떻냐, 뭐 중간중간 제가 브리핑을 남겨드리긴 하겠지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만 보셔도 그렇죠. 동일 고무벨트 마지막으로 요 한마디만 드리고 갈게요. 동일 고무벨트 우리가 9,330원 정도에 잡았습니다. 아마 요 날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까지 빠진 게 급등하지 않았다면 빠진 게 어제 종가로 약 13%, 14%, 15%까지 빠졌어요. 그렇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어쨌거나 약손절을 하긴 했지만 현금화했고 의미 있는 매매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가 있거나 이슈가 있거나 대부분의 기술적으로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아무튼 5월달 모두 수고들 하셨고 고생들 하셨고 6월달에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원칙을 잘 지키는 매매로 더 좋은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 오늘 금요일 장 모두 이제 거의 마감이 됐는데 아무튼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또 월요일에 6월 첫 매매 좋은 성과로 출발할 수 있게끔 준비 잘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